새벽 5시 반이었다. 일본 군인들이 담장을 넘었다. 칼을 들고 왕비의 침전으로 달렸다. 비명이 들렸다. 잠시 후 조용해졌다. 조선의 왕비가 자신의 침전에서 칼에 찔렸다. 시신에 석유를 뿌렸다. 불을 질렀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행렬 안에 조선인 한 명이 있었다. 왕비의 시아버지였다. 흥선대원군이었다. 며느리를 죽이는데 손을 빌려준 시아버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40년 전으로 가야 한다. 이하응 왕족이었다. 그러나 밥이 없었다. 왕족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었다. 왕위와 먼 반계 왕족은 그냥 가난뱅이였다. 이하응은 남의 집 제사밥을 얻어먹으러 다녔다. 사람들이 비웃었다. 저게 왕족이라고. 그런데 이하응은 웃고 있었다. 정확히는 웃는 척하고 있었다. 속은 달랐다. 눈빛이 달랐다. 10년째 바보 행세를 하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당시 능력 있어 보이는 왕족은 견제당해 죽었다. 이하응은 죽지 않으려 바보가 됐다. 그러면서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렸는지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알 수 있다. 조선의 왕은 허수아비였다. 진짜 권력은 안동김 씨가 쥐고 있었다. 60년 동안. 이것을 세도정치라고 한다. 왕의 외척이 나라를 통째로 먹는 것이다. 관직을 돈으로 팔았다. 나라 돈을 빼돌렸다. 백성이 굶어 죽어도 아무도 막지 않았다. 왕도 못 막았다. 이하응은 이자들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었다. 굴욕이었다. 그러나 참았다. 하나하나 기억했다. 나를 비웃은 자들의 이름을, 나를 무시한 자들의 얼굴을. 그 기억이 훗날 무기가 됐다. 피의 복수로 돌아왔다. 한 잔 더하게나. 이하응. 반드시. 이하응에게 계획이 있었다. 두 가지였다. 첫째, 아들을 왕으로 만들 것. 둘째, 그 왕의 아버지가 될 것. 당시 왕 철종에게 아들이 없었다. 다음 왕은 왕족 중에서 나와야 했다. 이하응의 둘째 아들 명복. 그 아이를 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10년을 참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데 계획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대왕 대비 조씨였다. 왕실 어른,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야 했다. 이하응은 조씨에게 공을 들였다. 조용히, 오래, 끈질기게. 그리고 기다렸다. 철종이 아들 없이 죽을 날을. 철종이 아들을 못 낳고 있다. 그럼 내 아들이다. 1863년 12월. 철종이 죽었다. 33세였다. 아들이 없었다. 조선 왕실이 얼어붙었다. 안동 김씨들이 움직였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왕족을 세우려 했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 이하응이 먼저 움직였다. 대왕 대비 조씨에게 달려갔다. 10년 동안 쌓은 관계를 꺼냈다. 조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동 김씨들이 손쓸 틈이 없었다. 명복이 왕이 됐다. 12살이었다. 고종이었다. 그리고 이하응은 흥선대원군이 됐다. 진짜 권력자가 됐다. 흥선대원군이 첫 번째로 한 일. 안동 김씨를 전부 쫓아냈다. 하루 만에. 60년 동안 나라를 먹던 세력이 사라졌다. 백성들이 박수쳤다. 두 번째, 서원 철폐를 명했다. 전국에 600개가 넘는 서원이 있었다. 양반들의 사립기관이었다. 세금도 안 냈다. 백성들을 착취했다. 흥선대원군이 명령했다.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라.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다. 폐륜이라고 했다. 서년을 모시는 곳을 없애냐고 했다. 흥선대원군의 대답은 짧았다. 군사들이 왔다. 문을 부쉈다. 유생들이 막아섰다. 공자의 사당을 어찌 이러느냐고 했다. 흥선대원군의 말이 전해졌다. 백성에게 해가 되면 공자의 사당도 없앤다. 조선에서 공자를 건드린 사람 흥선대원군이 처음이었다.
당시로서는 충격이었다. 성리학 국가에서 공자는 신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환호했다. 수십 년 동안 착취당하던 서원이 사라지는 것을 봤다. 흥선대원군이 영웅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었다.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흥선대원군이 명령을 내렸다. 경복궁을 다시 짓는다. 경복궁은 270년 동안 폐허였다. 임진왜란 때 불탄들이 그대로였다. 왕권 회복의 상징이 필요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나라 곳간이 비어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억지로 걷었다. 원납전이라는 세금이었다. 양반들에게도 강제로 뜯었다. 백성들을 강제로 불렀다. 노역이었다. 농사철에도 끌려왔다. 경복궁이 완성됐다. 10년이 걸렸다. 그 10년 동안 백성들이 쓰러졌다. 좋은 일을 나쁜 방법으로 했다. 이것이 반복된다. 이 사람에게서. 탕백전. 흥선대원군이 만든 돈이다. 100배 가치라고 찍혀 있었다. 1만 원 지폐에 100만 원이라고 찍은 것과 같다. 시장이 풀렸다. 당연히 망했다. 물가가 폭등했다. 쌀 한 가마가 수십 배 뛰었다. 백성이 굶었다. 흥선대원군이 회수하려 했다. 이미 늦었다. 경제가 무너졌다. 1866년 8월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제너럴 셔먼호였다. 무역을 하겠다고 왔다. 조선이 거부했다. 돌아가라고 했다. 배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 관리를 인질로 잡았다. 주민들에게 총을 쏘았다. 평양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 강 양쪽에서 불을 질렀다. 배가 탔다. 배 안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흥선대원군이 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서양은 막을 수 있다고. 이 확신이 훗날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이번엔 1866년 흥선대원군이 명령을 내렸다. 죽여라. 천주교 신자들이었다. 프랑스 선교사 9명이 먼저 죽었다. 그 다음 조선인 신자들이었다. 8,000명. 8,000명이 죽었다. 병인 박해였다. 이유가 있었다. 사교라는 것이었다. 나라의 근본을 흔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서양 세력이 종교를 앞세워 들어온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8,000명의 죽음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학살이 다음 전쟁의 씨앗이 됐다. 프랑스가 왔다. 선교사들을 죽인 것에 복수하러. 함대 7척이었다. 강화도를 점령했다. 외교 장각의 보물을 약탈했다. 지금도 그 책들은 프랑스에 있다. 병인양요였다. 그런데 조선군이 싸웠다. 정족산성에서 막아냈다. 프랑스가 물러갔다. 흥선대원군이 승리를 선언했다. 서양 오랑캐를 이겼다고 했다. 그러나 프랑스가 물러간 진짜 이유는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이었다. 흥선대원군은 잘못된 교훈을 얻었다. 문을 닫으면 된다. 이번엔 미국이었다. 함대 5척.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배상을 요구했다. 동시에 무역 조약을 원했다. 신미양요였다. 미국 해병대가 광성보를 점령했다. 조선군이 끝까지 싸웠다. 어제연 장군이 전사했다. 조선군 350명이 죽었다. 그리고 미국도 물러갔다. 조선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흥선대원군이 또 승리를 선언했다. 전국에 비석을 세웠다. 척화비였다. 거기에 새겼다. 서양과 화친하는 자는 역적이다. 그 비석이 나중에 그 자신을 가리키게 된다. 새겨라. 영원히. 아들 고종이 자라고 있었다. 처음엔 어렸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고종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생각이 생겼다. 아버지의 쇄국이 옳은지 의심했다. 1866년 고종이 왕비를 맞았다. 흥선대원군이 직접 골랐다. 세력 없는 집안의 여인이었다.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최대의 실수였다. 그 여인이 명성황후였다. 흥선대원군은 자기 손으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을 궁에 들인 것이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명성황후는 예상과 달랐다. 조용히 들어왔다. 조용히 공부했다. 조용히 고종 곁에 붙었다. 조용히 사람들을 바꿨다. 흥선대원군의 사람들이 하나씩 밀려났다. 명성황후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누가 뭘 하는지 모르게 움직였다. 흥선대원군이 느꼈다.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이미 늦었다. 고종의 마음은 이미 며느리 손에 있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전쟁이 시작됐다. 10년이 걸렸다. 그리고 끝이 났다. 두 사람 모두에게 비극적인 방식으로. 1873년 유생 최익현이 상소를 올렸다. 폭탄이었다. 고종이 22세인데 왜 아버지가 아직 정치를 하냐고. 왕이 직접 다스려야 한다고. 당시로서는 엄청난 말이었다. 흥선대원군에게 물러나라는 말이었으니까. 흥선대원군이 격분했다. 최익현을 귀양 보내려 했다. 그런데 고종이 막았다. 아버지의 명을 아들이 거부했다. 처음이었다. 신호였다. 뒤에 명성황후가 있었다. 최익현의 상소는 명성황후의 작품이었다. 시아버지를 밀어내기 위한 첫 번째 수였다. 1873년 11월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다. 10년 만이었다. 아들에게 밀려났다. 정확히는 며느리에게 밀려났다. 운현궁으로 돌아가는 가마안, 흥선대원군이 창밖을 보았다. 돌아보지 않았다. 분노가 있었다. 배신감이 있었다. 내가 만든 나라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한 번 10년을 기다린 사람이었다. 다시 기다릴 수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9년을. 9년 후 기회가 왔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내가 만든 나라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3년 뒤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었다. 강화도 조약이었다. 조선 최초의 공식 외교 조약, 쇄국의 문이 열렸다. 흥선대원군이 죽어라 막던 것이 열렸다. 그런데 이 조약이 문제였다. 불평등 조약이었다. 일본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조약이었다. 준비 없이 문을 열었다. 강제로 열렸다. 운현궁에서 흥선대원군이 이 소식을 들었다.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을 닫는다고 세상은 멈추지는 않는다. 그것이 흥선대원군이 끝내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1882년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모군란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13개월치 밀린 월급. 그것도 쌀에 모래와 결을 섞어서 줬다. 군인들이 창덕궁으로 몰려갔다. 명성황후가 도망쳤다. 그리고 군인들이 흥선대원군에게 갔다. 다시 나라를 맡아달라고 했다. 9년이었다. 흥선대원군은 9년을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알겠어. 두 번째 집권. 한 달 만에 끝났다. 청나라가 개입했다. 조선의 혼란을 지켜보다 군대를 보냈다. 흥선대원군을 불렀다.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군영을 방문했다. 그런데 나오지 못했다. 청나라가 그를 납치했다. 강제로. 청나라 텐진으로 끌고 갔다. 조선 최고 권력자가 외국 군대에 납치됐다. 3년 동안 억류됐다. 거기서 흥선대원군은 생각했다.
차가운 분노를 키웠다. 그리고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같이 가셔야겠어. 텐진. 흥선대원군이 3년을 살았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외국 땅, 외국 군인들의 감시.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생각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청나라였다. 명성황후였다. 고종이었다. 분노하며 분노를 키웠다. 분노하며 뜨거운 분노는 실수를 만든다. 분노하며 차가운 분노는 계획을 만든다. 분노하며 흥선대원군의 분노가 차가워지고 있었다. 3년 후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낮고 천천히. 반드시 돌아간다. 반드시 갚는다. 3년 만에 돌아왔다. 조선이 달라져 있었다. 청나라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일본도 세력을 넓히고 있었다. 명성황후는 건재했다.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다. 흥선대원군이 없는 3년 동안 명성황후가 조정을 완전히 장악했다. 흥선대원군은 조용히 지냈다. 다시 바보 행세를 했다. 이미 한 번 당한 명성황후가 경계를 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싸움은 표면 아래에서 계속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피로 끝났다.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있을 때 조선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갑신정변이었다. 김옥균, 박영효, 젊은 개화파들이었다. 조선을 빠르게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힘을 빌렸다. 3일 만에 끝났다. 청나라 군대가 진압했다. 김옥균은 일본으로 도망쳤다. 수많은 개화파가 죽었다. 조선의 근대화가 10년 이상 늦어졌다. 빨리 바꾸려다 오히려 더 늦어진 것이었다. 이 사건이 흥선대원군과 직접 관계는 없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의 운명을 결정했다. 개화파가 무너지면서 변화의 문이 닫혔다. 1894년 조선 땅이 흔들렸다. 동학 농민운동이 터졌다. 이유는 하나였다.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들이 일어섰다. 전주성을 점령했다. 조정이 패닉에 빠졌다.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것이 실수였다. 청나라가 군대를 보냈다. 그것을 빌미로 일본도 군대를 보냈다. 두 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 충돌했다. 청일전쟁이 조선 땅에서 벌어졌다. 가장 많이 죽은 것은 조선 백성이었다. 청일전쟁. 일본이 이겼다. 수백 년간 조선을 쥐던 청나라가 졌다.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뀌었다. 일본이 조선을 장악했다. 경복궁에 일본 군대가 들어왔다. 그런데 일본에게 걸리는 것이 있었다. 명성황후였다. 러시아와 손잡으려 했다.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일본이 결정했다. 명성황후를 없앤다. 그리고 필요한 조선인을 찾았다. 며느리를 증오하는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찾아갔다. 일본 공사 미우라가 운현궁을 찾아왔다. 밤이었다. 촛불 하나. 제안을 했다. 명성황후를 없애겠다고. 그러면 권력을 돌려주겠다고. 흥선대원군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며느리를 죽이는 것,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옳은가? 아닌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며느리의 죽음을 불렀다. 자신의 모든 것을 끝장냈다. 그리고 조선을 더 빠르게 무너뜨렸다. 하겠소.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반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 담장을 넘었다. 흥선대원군도 그 행렬에 있었다. 칼을 든 자들이 달렸다. 교태전으로.
명성황후가 있는 곳으로. 비명이 들렸다. 잠시 후 조용해졌다. 불길이 피어올랐다. 흥선대원군은 그것을 보았다.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다. 역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기록했다. 소식이 퍼졌다. 왕비가 죽었다. 궁궐 안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조선이 얼어붙었다. 고종이 망연자실했다. 아내가 죽었다.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가 공모한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관련자들을 재판했다. 그리고 전원 무죄로 풀었다. 흥선대원군이 또 권력을 잡았다. 세 번째였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며느리의 피 위에 서 있었다. 그것을 모두가 알았다. 아버지가 이 일에 있었다. 1896년 2월 고종이 궁궐에서 탈출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 아관 파천이었다. 한 나라의 왕이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일본이 두려웠다. 아버지가 두려웠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살았다. 그동안 조선은 주인 없는 나라였다. 흥선대원군의 세 번째 집권도 끝났다. 아들이 도망가면서 아버지의 권력도 사라졌다. 또 운현궁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번엔 다시 나오지 못했다. 어찌해야 하느냐. 아관 파천 이후 흥선대원군은 완전히 권력에서 멀어졌다. 이미 70이 넘었다. 힘이 없었다. 아들과는 관계가 끊겼다. 고종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명성황후의 죽음을 평생 잊지 않았다. 흥선대원군은 운현궁에서 혼자 살았다. 나라 걱정을 했다. 일본이 조선을 삼키려 한다고, 막아야 한다고. 그러나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비극이었다. 나라를 걱정했지만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 내가 지키려 한 것이 무엇이었나? 1898년 2월 22일 흥선대원군이 죽었다. 79세였다. 거지 왕족으로 시작했다.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됐다. 3번 권력을 잡았다. 3번 물러났다. 청나라에 납치됐다. 며느리 죽음에 가담했다. 혼자 죽었다. 그가 죽고 7년 후 을사조약이 체결됐다. 조선의 외교권이 사라졌다. 그가 죽고 12년 후 나라가 사라졌다. 그가 평생 지키려 한 나라가. 쇄국이 옳았는가? 두 가지 대답이 있다. 옳다는 입장. 당시 서양과 일본이 조선을 노리고 있었다. 문을 열면 먹힌다. 개항 이후 조선이 일본에 먹혔으니 틀린 말이 아니다. 틀렸다는 입장. 문을 닫는다고 세상이 멈추지 않는다. 일본이 근대화할 때 조선은 문을 닫고 있었다. 그 격차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 두 입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다. 쇄국이 조선을 살리지 못했다. 그것이 역사의 대답이다. 흥선대원군이 한 개혁. 나쁘게만 볼 수 없다. 세도 정치를 끝냈다. 60년 동안 나라를 먹던 세력을 하루 만에 쫓아냈다. 서원 600개를 47개로 줄였다. 양반 기득권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었다. 호포제, 양반도 군포를 내게 했다. 조선에서 양반은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것을 깼다. 지금 봐도 옳은 개혁들이다. 문제는 딱 하나였다. 쇄국. 안을 고치면서 밖을 막았다. 그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흥선대원군 대 명성황후.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싸움이 아니었다. 두 가지 조선의 충돌이었다. 흥선대원군의 조선, 강한 왕권, 쇄국, 전통. 명성황후의 조선, 외교, 균형, 개방. 두 사람 모두 나라를 위한다고 했다.
방향이 달랐다. 그 방향 차이가 며느리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리고 나라도 사라졌다. 어느 쪽이 옳았는가? 역사가 간접적으로 답한다. 둘 다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을미사변에서 흥선대원군의 역할. 이용당한 것인가,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 일본 입장에서 그는 완벽한 도구였다. 며느리를 증오하는 시아버지. 그를 앞세우면 단순한 왕비 암살이 아니라 조선 내부 갈등처럼 포장할 수 있었다. 흥선대원군은 알았을 것이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눈을 감았다. 명성황후를 없애고 싶다는 욕망이 판단을 흐렸다. 나라를 위한다고 했던 사람이 나라의 왕비를 죽이는데 외국 군대를 끌어들였다. 척화비가 그 자신을 가리켰다. 이용당하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도 이용한다. 그런데 누가 이용당하는 것인가?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모순, 평생 외세를 거부했다. 서양 오랑캐를 맡겠다고 비석을 세웠다. 프랑스와 싸웠다. 미국과 싸웠다. 외국의 간섭은 죽어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외세를 끌어들였다. 일본 군대를 이용해 며느리를 죽였다. 외세를 가장 반대한 사람이 외세를 가장 크게 이용한 사람이 됐다. 비석에 새긴 역적, 그것이 자신이었다. 서양 것들과 화친하는 자는 역적이다. 1905년 흥선대원군이 죽고 7년 뒤 을사조약이 강제로 맺어졌다. 구종이 서명을 거부했다. 일본이 군대를 동원했다. 강제로 도장을 찍었다. 조선의 외교권이 사라졌다. 5명의 대신이 서명했다. 을사오적이라고 불린다. 고종이 헤이그에 밀사를 보냈다.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고 알리려 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힘없는 나라의 호소를 들어주는 나라는 없었다. 흥선대원군이 막으려 한 것이 이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이 이 길을 더 빠르게 만들었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이 사라졌다. 518년 동안 이어온 왕조가 끝났다. 태극기가 내려갔다. 일장기가 올라갔다. 이날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결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살아서 볼 수 없다며 황연히 시를 남겼다. 새들도 슬피 울고 짐승들도 눈물 흘리네. 차마 살아남기 부끄럽구나. 흥선대원군은 이날을 보지 못했다. 12년 앞서 죽었다. 그가 살아서 이날을 봤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흥선대원군이 남긴 것, 좋은 것이 있다. 세도 정치를 끝냈다. 서원을 철폐했다. 양반 특권을 줄였다. 경복궁을 복원했다. 나쁜 것이 있다. 쇄국으로 조선을 고립시켰다. 8,000명을 학살했다. 당백전으로 경제를 망쳤다. 을미사변에 가담했다. 그리고 가장 씁쓸한 것, 그가 평생 지키려 한 나라가 그가 죽은 지 12년 만에 사라졌다. 이것이 역사의 심판이다. 흥선대원군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가? 없다. 그는 여러 사람이었다. 가난한 왕족, 10년을 참은 사람, 기득권을 부순 개혁가, 세상의 변화를 거부한 완고한 사람, 외세를 반대하다 외세를 이용한 모순된 사람, 며느리 죽음에 가담한 냉혹한 권력자.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있었다. 역사는 그를 영웅이라고도 악당이라고도 규정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말한다. 나라를 살리려 했지만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라고. 흥선대원군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세도 정치를 알아야 한다.
왕의 외척이 나라를 통째로 먹는 것. 순조, 헌종, 철종. 60년 동안 계속됐다. 관직을 돈으로 팔았다. 나라 돈을 빼돌렸다. 지방 관리가 백성을 착취했다. 3번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 홍경래의 난, 진주 밀란, 각지의 밀란들. 백성이 굶었다. 나라가 썩었다. 그 썩은 나라에서 흥선대원군이 나타났다. 그래서 백성들이 환영했다. 세금 내, 농민. 먹을 것도 없는데, 농민. 10년을 바보 행세를 했다. 그것이 이 사람의 가장 대단한 능력이었다. 자존심이 있으면 굴욕을 참지 못한다. 야망이 보이면 경계를 받는다. 이하응은 야망을 완벽하게 숨겼다. 10년 동안. 세도가들이 그를 무시했다. 위협이 될 것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실수였다. 이하응은 그 10년 동안 관찰했다. 누가 힘이 있는지, 누가 자신을 도울 수 있는지, 특히 대왕 대비 조씨와의 관계를 쌓았다. 조용히, 오래, 끈질기게.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조선의 권력자가 됐다. 기억해둔다. 전부. 경복궁 재건. 흥선대원군의 업적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것. 경복궁이 270년 동안 폐허였다. 왕관을 회복한다는 명분은 맞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였다. 억지로 세금을 걷었다.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당백전으로 물가를 폭등시켰다. 경복궁은 완성됐다. 10년이 걸렸다. 그런데 그 경복궁이 훗날 일본에게 빼앗겼다. 흥선대원군이 왕권의 상징으로 세운 궁궐이 일본의 총독부 청사가 됐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병인 박해. 8,000명이 죽었다.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한 이유. 단순히 사교라서가 아니었다. 2가지였다. 천주교 신자들이 제사를 거부했다. 유교 질서를 흔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서양 세력이 종교를 앞세워 들어온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두려움이 학살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8,000명의 죽음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학살이 프랑스를 불렀다. 다음 전쟁의 씨앗이 됐다. 척화비. 신미양요 이후 전국에 세웠다. 비석에 새겼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할 때 싸우지 않으면 화친이다. 화친을 주장하는 자는 나라를 파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 세워졌다. 교육의 도구였다. 그런데 이것이 대화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외국과 어떤 협상을 해도 나라를 파는 것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됐다. 흥선대원군이 문란한 뒤 개화파가 조약을 맺으려 할 때마다 이 비석이 걸림돌이 됐다. 돌에 새긴 완고함이 조선의 발을 묶었다. 흥선대원군에 또 다른 면이 있다. 그림을 그렸다. 난초를. 석파란이라고 불리는 그의 난초 그림. 지금도 남아있다. 날카롭고 강한 선이 특징이다. 그 선이 그 사람과 닮았다. 글씨도 좋았다. 서예를 즐겼다. 권력에서 물러나 있는 시간에 붓을 들었다. 권력자 흥선대원군 뒤에 난초를 그리는 이하응이 있었다. 그 2사람이 한 사람이었다. 어느 쪽이 진짜였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정치가 더러울수록 그림이 깨끗해야 한다. 고종은 아버지를 어떻게 봤을까? 처음엔 의지했다. 12살의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필요했다.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다. 직접 다스리고 싶었다. 아버지가 너무 강해서 설 자리가 없었다. 명성황후를 통해 아버지를 밀어냈다. 그리고 을미사변. 아버지가 어머니 죽음에 가담했다.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관계가 끊어졌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버림받았다.
흥선대원군이 만든 것이 흥선대원군을 버렸다. 명성황후를 다시 봐야 한다. 오랫동안 나쁘게 기록됐다. 사치스럽다. 외세에 의존했다. 흥선대원군을 몰아냈다. 그런데 다른 시각이 있다. 명성황후는 당시 가장 현실적인 외교를 했다. 러시아, 청나라, 일본을 서로 견제시키면서 조선이 살아남으려 한 것이었다. 실제로 명성황후가 살아있는 동안 일본이 조선을 직접 먹지 못했다.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야 조선 병합이 가속화됐다. 일본이 그녀를 제거한 이유가 거기 있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흥선대원군 대 개화파. 당시 조선이 얼마나 갈라져 있었는지 보인다. 흥선대원군. 전통을 지키면서 나라를 강하게 한다. 왕권을 강화하고 외세를 막으면 된다.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일본처럼 빠르게 근대화해야 한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세력이 충돌했다. 둘 다 실패했다. 흥선대원군은 쇄국으로, 개화파는 갑신정변 실패로. 성공한 개혁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1910년이 답이다. 흥선대원군의 나쁜 선택들, 온전히 개인의 잘못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가 태어났을 때 조선은 이미 썩어 있었다. 왕족인데 거지처럼 살아야 했다. 그 환경이 그를 만들었다. 10년을 기다리는 인내, 적을 기억하는 냉정함, 권력을 향한 집착, 이것들이 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동시에 그 시대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문을 아무리 닫아도 세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흥선대원군은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었다. 흥선대원군은 3번 권력을 잡았다. 첫 번째, 1863년에서 1873년, 10년. 세도정치 타파, 서원 철폐, 경복궁 재건, 천주교 박해, 쇄국. 가장 길었고 가장 많은 일을 했다. 두 번째, 1882년 이모군란 이후 한 달. 청나라에 납치되면서 끝났다. 세 번째, 1895년 을미사변 이후. 며느리 죽음에 가담한 뒤 잡은 권력. 고종이 아관 파천으로 도망가면서 끝났다. 세 번 모두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첫 번째 집권의 개혁들은 역사에 남았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그것이 이 사람의 유산이다. 흥선대원군이 꿈꾼 조선. 강한 왕권, 청렴한 관리, 백성이 먹고 사는 나라, 외세의 침략을 막는 나라. 나쁜 꿈이 아니었다. 그 꿈을 위해 세도 정치를 무너뜨렸다. 서원을 없앴다. 경복궁을 세웠다. 그런데 꿈은 이루지 못했다. 왕권을 강화했지만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외세를 막으려 했지만 나라를 빼앗겼다. 좋은 꿈이 나쁜 결과를 낳는 것. 그것이 역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다. 흥선대원군이 그 장면이었다. 내가 꿈꾼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을미사변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계획했다. 일본 낭인들과 조선군인 일부를 동원했다. 흥선대원군을 앞세웠다. 그날 새벽 교태전에서 명성황후가 칼에 찔렸다. 그리고 불에 탔다. 이 사건이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일본도 당황했다. 너무 노골적이었다. 관련 일본인들이 재판을 받았다. 전원 무죄로 풀려났다. 명성황후는 1897년에야 공식적으로 황후로 추봉됐다. 살아서 받지 못한 것을 죽어서 받았다. 청일 전쟁이 조선의 운명을 결정했다.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다. 조선은 전쟁터였다. 조선 백성이 죽었다. 일본이 이겼다. 청나라가 조선에서 밀려났다. 곧 조선이 일본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만약 흥선대원군이 쇄국을 하지 않았다면, 조선이 일찍 근대화를 했다면, 군사력을 키웠다면, 이 전쟁에서 조선이 방관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역사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준비 없이 강제로 개양당한 결과가 이것이었다. 흥선대원군의 삶에 강렬한 아이러니가 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 했다. 그런데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다. 쇄국으로 외세를 막으려 했다. 그런데 쇄국이 일본과의 격차를 만들었다. 경복궁을 세워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 안동 김씨를 쫓아내 세도 정치를 끝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자신이 채웠다. 또 다른 세도 정치였다. 이 아이러니들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을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만든다. 내가 만들려 한 것이 내가 망가뜨린 것이 됐는가? 흥선대원군이 지금도 논쟁인 이유. 그의 이야기가 지금도 반복되기 때문이다. 전통을 지키자는 사람, 변화해야 한다는 사람, 외세를 경계하자는 사람, 세계와 함께 가야 한다는 사람. 이 싸움은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있다. 흥선대원군이 주는 교훈.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하다. 안을 고치는 것과 밖을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 흥선대원군은 안을 고쳤지만 밖을 거부했다. 그것이 한계였다. 온현궁, 지금도 있다. 서울 종로구 운리동. 흥선대원군이 살던 곳이다. 고종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살던 곳. 권력에서 물러난 뒤 돌아온 곳. 온현궁을 걸으면 이 사람의 삶이 느껴진다. 화려하지 않다. 왕궁에 비하면 소박하다. 거지 왕족이 살던 흔적이 있다. 온현궁 마당에 서면 생각이 난다. 이 마당에서 이하응이 때를 기다렸겠구나. 이 방에서 분노를 삭혔겠구나. 역사는 사람이 살던 공간에 스며 있다. 온현궁이 그런 곳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로서의 흥선대원군. 그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 10년을 참은 것도, 세도 정치를 끝낸 것도, 나라를 개혁한 것도 다 아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다. 명성황후와 손잡고 밀어냈다. 흥선대원군에게 얼마나 아팠을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이었다. 그 상처가 그를 극단으로 몰았을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람도 인간이었다. 아들아, 다 너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너는 흥선대원군. 나라를 살리려다 나라를 망친 남자. 그가 옳았던 것들이 있다. 세도 정치를 끝냈다. 맞다. 서원을 철폐했다. 맞다. 양반 특권을 줄였다. 맞다. 그가 틀린 것들이 있다. 쇄국으로 조선을 고립시켰다. 틀렸다. 8,000명을 학살했다. 틀렸다. 을미사변에 가담했다. 틀렸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라를 사랑한 것은 맞다.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것이 역사의 판결이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1820년에 태어났다. 1898년에 죽었다. 79년을 살았다. 거지 왕족으로 시작해서 조선 최고 권력자가 됐다. 3번 권력을 잡았다. 3번 물러났다. 청나라에 납치됐다. 며느리 죽음에 가담했다. 혼자 죽었다. 그가 만든 경복궁은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있다.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한다. 그가 지키려 한 나라는 사라졌다. 그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다.